사실은 부동산 가격이 떨어진다, 유지된다, 높아진다라는 말은 현실적으로 맞지도 않고 아무 의미가 없어. 왜냐면 아파트 가격은 반갑습니다. 연금명 부동산 연구소 황 소장입니다. 오늘은 제가 그 얘기를 좀 해드릴게요. 강남에 건물을 사려고 하면 뭐 몇십억 정도는 있어야 된다고 제가 이미 누차 여러 번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적어도 강남에서 근생 건물을 사려면 근생할 수 있는 입지의 시작점은 돼야 되고 거기서 크기가 어느 정도는 돼야 되니까 그러면 이제 100억 정도 되고 100억짜리 건물을 사려면 뭐 30억 내외 정도는 있어야 된다 이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단계가 아니라 뭐 50억, 60억, 70억 있어요. 내지는 그거보다 더 많게 뭐 8, 90억, 100억, 뭐 1, 200억 있다고 칠게요. 그러면 이런 경우에 아직 건물 안 사본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작은 건물 여러 개 살까? 큰 건물 하나 살까? 이런 고민도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내가 건물은 처음이니까 전체 자금을 다 움직이지 말고 일부 자금만 먼저 연습해보고 그 다음에 건물을 키워가 봐야겠다 생각하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답변을 해드린다면 첫 번째 이건 큰 건물로 가는 게 맞아요. 왜냐하면 그런 생각을 하는 분들 중에 이런 경우가 있어요. 뭐냐면 작은 건물들은 수요자가 많으니까 이건 거래가 잘 되지 않겠냐. 큰 거는 살 수 있는 사람이 별로 없으니까 나중에 팔기 힘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이 시장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 하는 생각이에요. 실제로 누군가가 이런 얘기를 한다면 이 시장을 전혀 모르는 거예요. 이게 그렇지 않은 이유는 뭐냐면요. 생각해 보세요. 작다 크다의 기준이 요거는 뭐 100억대고 이건 뭐 300억대라고 칠게요. 그럼 이거는 살 사람은 한 100명 있고 이거 살 사람은 한 10명 있다고 칠게요. 이 수요가 훨씬 많으니까 이거 거래하기 쉽다 이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거는 정말 1차적인 생각이에요. 여기 100개 있고 100명이 원하고 여기 10개 있고 10명이 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비율은 별 차이가 없어요. 공급과 수요의 비율로 따져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위로 올라갈수록 수요자도 적지만 그 금액대 건물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하면 맞지가 않아요. 그리고 생각해 보세요. 금액대가 낮은 건물들의 위치랑 높은 금액대 건물의 위치랑은 차이가 날 거잖아요. 예를 들면 우리가 100억짜리 건물이 있을 수 있는 위치랑 200억, 300억짜리가 있을 수 있는 건물의 위치가 다르잖아요. 당연히 이쪽으로 갈수록 더 좋은 위치가 될 거잖아요. 물론 이 금액으로 이쪽 위치에 더 큰 건물을 지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비슷한 규모라고 치면 땅 크기가 비슷하다고 치면 여기보단 여기가 더 위치가 점점 좋아지겠죠. 그렇죠? 그런데 내가 300억짜리 하나보다 100억짜리 3개가 낫지 않겠냐. 이거는 모든 금액마다 A급짜리는 다 있습니다. 근데 100억짜리에서의 A급짜리와 300억짜리 A급짜리는 차이가 날 거잖아요. 그렇죠? 전국에서 1등이랑 세계 1등은 또 다르잖아요. 다 1등이긴 하지만 100억짜리의 1등이 합쳐진다고 해서 300억짜리 1등의 위치로 가기는 어려워요. 내 자금 안에서 살 수 있는 최대 좋은 자리로 가야 돼요. 근데 내가 예를 들어서 300억짜리 건물을 살 수 있는 입장에서 100억짜리로 3개를 채운다. 내지는 100억짜리를 살 수 있는데 50억짜리로 2개 채운다. 이거는 사실 많이 돌아가는 거죠. 그리고 아까 얘기한 것 중에 내가 이 분야를 처음 해보니까 작은 걸로 연습을 해본다. 이것도 완전히 거꾸로 가는 길이라고 생각해요. 물론 이 자금이 이 정도가 생기기 전에 건물 경험을 몇 번을 해봐야 돼요. 근데 그걸 해보지 않은 상태에서 자금이 많이 모인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회사를 엑시트하거나 아니면 자금 모이는 속도가 빠르고 시간이 없어서 뭔가를 못 해본 상태에서 자금이 많이 모인 경우에는 낮은 금액대의 건물을 사서 뭔가 경험해보는 것보다 이 금액대를 해보는 게 훨씬 더 저는 좋은 선택이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작은 금액대의 건물이라고 해서 쉽고 높은 금액이라고 해서 어렵고 이렇지 않거든요. 이 두 개는 똑같아요. 뭐 어떤 걸 하던 간에. 근데 중요한 건 내가 작은 걸 해서 잘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겠죠. 큰 걸 했을 때도 마찬가지일 거고. 그러니까 이건 리스크가 크고 이건 리스크가 작으니까 이거부터 해보겠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 작은 건물을 했을 때 본인이 건물에 대한 메리트가 아예 없어질 수도 있어요. 작은 금액대의 건물을 하고 다음으로 넘어가는 이 플랜이 어떻게 보면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맞잖아요. 내가 실수할 수도 있는데 그 실수를 했을 때 리스크를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걸로 연습을 몇 번 해보고 점점 키워간다. 실제로는 이렇게 되기가 조금 어려워요. 왜냐하면 건물을 하나 찾는다는 거는 금액이 낮던 높던 간에 비슷한 노력이 들어갑니다. 괜찮은 건물을 찾으려면. 신중에 신중을 가해서 사도 시원찮을 판에 연습한다고 생각하고 한번 해본다? 이거는 이 건물을 제대로 사기가 일단 어렵죠. 그런 마음가짐으로 한다는 건 어려운 거고, 그리고 작은 건물을 사서 뭔가 원하는 결과가 안 나왔을 때는 건물 투자 자체의 메리트를 못 느끼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내 자금 대부분이 소진되는 정도의 건물을 한다면 이거보다는 훨씬 더 면밀하게 볼 거잖아요. 그리고 여기에 온 힘을 다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가 제대로 안 키워지거나 여기서 실수가 나오면 이 뒤에 것까지 다 안 되는 거죠. 본인 규모에 맞는 건물을 하는 게 훨씬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100억이 있지만은 이걸 전부 다
현금을 써야지만이 음. 이게 300억 조율 가능한 거잖아요. 그치. 대출 자체가 많아지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부담스러워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그치. 빌딩 시장에 대해서 조금만 얘기하고 그거에 대한 답을 한다면 지금 요즘에 대출이 좀 어렵단 말이야. 그럼 예전에 대출이 잘 될 때랑 지금이랑 본인 투자 자금 차이가 많이 나겠지. 이전에 들어왔던 수요보다 지금은 준단 말이야. 근데 이 시장이 난 진짜 시장, 원래 진짜 시장이라고 생각해. 원래 작은 자금을 가지고 강남에 건물을 산다는 건 사실은 리스크가 많았던 거지. 내지는 본인이 소득이 많다면 감당 가능했는데 그렇지 않은 상황에 있는 분들도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막 붐이 일어나기도 했어. 어떤 한 요소지. 붐이 일어난 요소 중에 한 요소지. 근데 지금 그런 사람들이 빠진 상황이 있잖아. 내지는 사업을 진행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잖아. 그러니까 지금은 정말 자산이 있고 본인이 매달 소득이 높은 분들만 빌딩 시장에서 뭔가 선택할 수 있는 시기란 말이야. 근데 아까 말한 것처럼 100억 가지고 300억짜리 사면서 200억 대출을 한다. 그러면 200억에 대한 대출 이자를 5% 잡으면 1년에 10억이니까 한 달에 거의 뭐 한 8천? 뭐 이 정도 내게 되겠지? 근데 그 정도가 감당이 가능하냐 안 하냐도 리스크를 따질 때 생각해야 되는 부분인데 사실은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그 건물이 A급이냐가 제일 중요한 거야. C급이면 대출을 10억을 해도 리스크인 거고 A급이면 대출 8, 90% 해도 리스크가 없는 거나 같아. 근데 야 지금 같은 상황에 공실도 많고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그런 말이 맞아? 얘기할 수도 있단 말이야. 자, 공실이 많죠. 근데 생각해 보세요. 테헤란로 다니면 대로변에 공실이 많아요? 만실이 많아요? 지금 과거보다 늘었으니까 무조건 많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이전 영상들에서 많이 얘기했지만 골목 안쪽 구석구석에 있는 이런 것들이 공실률을 많이 높인 거란 말이에요. 제가 아까 말했던 그런 위치의 건물들은 대출을 작게 하더라도 안 해야 되는 위치에 한 거기 때문에 리스크가 높은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출을 많이 하고 적게 하고랑 그리고 내가 만약에 전체 공실이라도 감당할 수 있는 소득이 있는지 이 두 가지도 리스크 요소가 맞아요. 하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건물이 A급이냐 C급이냐 이게 훨씬 더 중요하단 말이에요. 확실히 A급이기만 하다면 이 리스크는 사실 미미해요. 이 위치에서 갖는 그러니까 안정성이나 리스크가 이 두 가지보다 훨씬 더 강력하단 말이에요. 물론 금액대가 낮은 건물들도 아까 말한 것처럼 다 그 자리에 A급 자리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알아듣기 쉽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역 앞에 있는 것들 지금 공실이 많아요?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위치에서 오는 안정감이 앞서 말한 두 가지를 이길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대출을 많이 하고 적게 하고로 리스크를 따지기가 사실 어렵고 나는 100억인데 200억 대출한다는 것 자체가 나는 불안한데?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요. 300억짜리 건물을 먼저 봐야죠. 200억을 얘는 대출해도 되겠는데? 얘라면 10억도 난 곤란한데 이걸 판별하는 거잖아요. 대부업을 하는 사람이라고 칠게요. 누가 와가지고 10만 원 빌려달라고 해요. 행색도 남루하고 이 사람 며칠 굶었어. 막 완전 씻지도 못했어요. 안 빌려주죠. 이 사람 빌려가면 절대 못 갚을 거니까. 대기업 회장님이 와가지고 지나가다 우연찮게 난 1,000만 원만 지금 당장 주머니에 돈이 없는데 좀 빌려줄 사람. 건물도 똑같단 말이에요. 얘한테는 대출 이만큼 해도 확실해. 이걸 갖고 리스크를 따져야 되는 거지 금액 내지는 대출의 비율 이걸 갖고 따지는 게 아니에요. 어떤 건물이냐가 제일 중요합니다. 건물을 보지 않고 우리가 대출 비율 가지고 리스크다 아니다 이건 판단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도 왜 아직도 많은 분들은 강남에 공실이 많다고 생각을 하실까요? 실제로 많아. 그러니까 C급들은 대부분 되게 오래 방치돼 있고 거래도 안 되고 그리고 낮은 금액에 팔려가니 손해가 너무 많고 이런 것들이 많으니까 실제 비율상. 근데 여기는 원래 그런 근생 건물을 지으면 안 되는 위치에 지어놨기 때문에 이런 것들의 공실은 많아. 그런 지역들 때문에 공실률이 높아진 건 맞지만 내가 그런 거 살 거라면 사면 안 되겠지. 난 이거 아니고 이걸 할 거야 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이것 때문에 안 살 거야 라고 하면 여기 살 거라고 생각하는 것과 똑같지. 누군가가 운동하고 다쳤어. 그 사람을 보고서 그 운동을 안 할 수도 있겠지. 누군가는 이 운동하면서 열 몇 번 다치더라도 열심히 하니까 금메달 땄구나. 이 사람을 보면 하는 거지. 거기에서 배우면 되는 거잖아. 요런 위치는 사면 안 되겠구나. 젠트리피케이션이 될 만한 요소가 있는 지역은 샀다가는 내가 잘못될 수 있겠구나. 그럼 거기 안 사면 되잖아. 지금 시점에도 잘 되고 있는 곳을 찾으면 거기는 괜찮은 거잖아. 지금과 같은 시점이 또 오더라도 또 괜찮을 거니까. 두려운데 그 두려움에 대한 핑계를 이론적으로 대고 싶은 사람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 밀물이 있고 썰물이 있으면 물이 빠지더라도 늘 물이 고여있는 위치를 그 바닷가에 사는 사람은 다 알겠지. 근데 이제 처음 온 사람은 그걸 모르겠지. 그런 차이라고 나는 생각해. 경기가 안 좋을 때마다 늘 비는 위치들이 있어. 강남에도.
그렇지 않은 데가 있고 요거를 알면 그게 실력이 되는 거지, 안목이 되는 거고. 예를 들어 내가 지방에 어딜 가서 안다고 하진 않잖아. 강남에 대해서는 내가 확실히 알고 있으니까 얘기를 하는 거지. 여기는 난 별로야, 여기는 좋아, 안 좋아를 수십 년 동안 보고 살았으니까, 골목골목을 다 봤으니까. 경기 안 좋을 때는 뭐 제일 먼저 비어, 아니면 여기는 늘 좀 비리비리한 세입자 임차인들이 들어오던데, 이런 것들을 알고 판단하면 되는 거잖아. 지금이 얼마나 좋은 시기야. 지금 괜찮은 건 정말 우량하다는 거잖아. 그런 데를 찾으면 되잖아. 지금 명백하게 드러나 있는 시점이거든. 진짜 A급과 입지가 좋은 데로 가격이 떨어질 리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아직도 더 떨어질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신 분들이 계세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분이라면요, 그 기다리는 시간에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물건을 계속 찾으면서 시간을 보내야 돼요. 정말 그렇게 생각한다면. 근데 그게 아니라 내가 한두 개 보고 있어, 서너 개 보고 있어, 얘가 좀 더 떨어지면, 그렇게 해서 건물이 나오기는 좀 어려워요. 근데 그 건물을 얼마까지 해주면 내가 살려고 한다, 이런 분들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건물 주인이 나이가 몇인지 봐야 되고 무슨 일을 하는지 봐야 됩니다. 상속이나 증여 이런 것 때문에 나이가 있는 분들이 젊은 사람들보다 더 가격 조율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모든 경우에 그러냐? 또 그렇지가 않아요. 사람이 뭔가를 갖고 있다가 멘탈이 좀 이렇게 좀 나갈 때가 있거든요. 부자라고 해서 다 똑똑하고 그렇지 않다고 해서 다 이걸 모르고, 그건 또 아니거든요. 저런 소리를 왜 당했어? 이런 경우가 매스컴에서 많이 나오잖아요. 건물주인도 사람이기 때문에 얼토당토하는 일이 한 번씩 일어나요. 강남 건물 좋지 이렇게 생각하고 샀을 거 아니에요? 아니면 부모님한테 물려받은 사람도 있을 거고. 그러고 있다가 유튜브 봤는데 떨어진대. 진짜 그럴 것 같은데 하고 파는 경우도 있어요. 진짜 있어요? 그런 사람이? 있어. 그러니까 그 사람의 성향이나 여건을 주시하고 보고 있어야 돼요. 부동산을 통해서 알아보든, 그 사람이 어떤 업계에 있다면 그 업계를 통해서 알아보든, 이런 방식으로 알아봐야지. 건물 사면서 그렇게까지 해야죠. 몇 억짜리 사는 게 아니잖아요. 적어도 100억이 넘는 걸 사는데 그런 정도 노력은 좀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러고 나면 본인이 판단해야 되는데, 저는 그런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있거든요. 이 사람은 뭐 가격이 절대 안 되겠다, 내지는 이 사람은 뭐 예를 들어서 어느 정도 또 조율을 하면 되겠다, 이런 감은 본인이 가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동산을 우리가 잘 산다는 거는 물건을 잘 찾는, 내가 선정할 수 있는 것도 아주 중요한 요소지만 사람을 상대하는 것도 아주 중요하거든요. 이 두 가지가 같이 합쳐져야 괜찮은 건물을 살 수 있는 거지, 우리가 마트에 가서 물건 사듯이 이 건물 얼마야? 살게요, 이렇게 사는 일은 없단 말이에요. 그 두 가지를 합쳐야 안목과 실력이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라면 물건을 계속 알아보고 그 물건의 소유주가 어떤 상황인지 어떤 생각인지까지 다 알아야 돼요. 그러고 기다리는 거면 저도 그런 사람한테는 이거 맞게 하고 있다. 근데 막연히 유튜브 좀 보면서 지금은 좀 아닌 것 같아, 그냥 기다려보면 괜찮은 거 나올지 않을까? 가만히 있어도 감이 떨어져서 내 입으로 굴러 들어올 거야, 이 생각하는 거나 똑같거든요. 지금보다 더 떨어질 것 같다? 정말 A급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은 조율이 된다고 하더라도 5% 미만? 왜냐면 그 건물을 갖고 있는 분들이 보통 뭐 단기간에 예를 들어서 잘못돼서 파는 건 우리가 사고 싶은 생각이 없을 거고, 우량한 건물을 사려고 하잖아요. 그 우량한 건물의 주인도 우량할 거잖아요, 대부분. 내가 그 건물을 사고 3년 뒤 5년 뒤가 그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 사람이 10% 이상 막 싸게 던진다? 그 어려워요. 잘 사는 동네에 가면은 재활용품 이런 데 막 비싼 물건도 버린다고 하지만 건물은 그런 정도가 아니잖아요. 그냥 싸게 팔 것 같고 뭐 이런 사람은 부자가 못 됐을 거란 말이에요. 그게 말이 안 되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정말 괜찮은 건물이라고 치면 아무리 조율해도 5% 내외? 네, 이 정도가 맥시멈일 거라고 생각해요. 더 이상 떨어지는 건 없을 것 같으시요. 사실은 부동산 가격이 떨어진다, 유지된다, 높아진다라는 말은 현실적으로 맞지도 않고 아무 의미가 없어. 왜냐면 아파트 가격은 그럴 수가 있지. 저 사람이 32평 10억에 팔았어. 내 집은 얼만데? 내 집도 10억일 거 아니야. 층향동, 로얄층이냐 로얄동이냐 이거에 따라서 시세가 그냥 딱 있어. 그래서 이상 거래가 하나 나오면, 아니면 눈에 띄는 거래가 하나 나오면 올라가든 내려가든 상관없이 전체적으로 가격을 그 정도로 평가하잖아. 건물은 똑같은 건물이 존재하지 않아. 쌍둥이 빌딩이라고 하더라도 집원이 달라. 그렇기 때문에 같이 평가할 수가 없단 말이야. 똑같이 우리 건물 평당 얼마였는데 저것도 평당 얼마야? 아니 난 아닌데? 같이 움직인다고 사실 볼 수가 없어. 다 떨어진다고 얘기했어. 내 건 올랐는데? 다 올라간다고 했어. 내 건 아무도 안 사는데? 나한테 해당되냐, 내지는 내가 사고 싶은 건물에 해당되냐 안 되냐가 중요한 거지. 근데 이 영상을 보는 대부분의 분들이 A급 건물을 사고 싶을 거란 말이지. B급, C급은 전 더 떨어진다고 생각해요. 근데 여기서 재밌는 거는 더 떨어진다고 해서 그 건물 살 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건 빼고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A급이라고 치면 누구나 저 자리는 괜찮은데 이 자리는 뭐 예를 들어서 지금 경기에도 잘 되고 있는데 이런 건물이 과연 가격을 낮춰서 나오게 될까? 과연? 지금 경기가 안 좋으니까 건물주인들 중에도 누가 망해서 나오지 않을까? 본인은 안 망해요. 그러면은 이미 탄탄한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A급 자리는 B급, C급으로 내려갈수록 상황이 안 좋은데 겨우 산 분들이 많아요. 너무 극단적인 얘기는 하지만 이해를 돕기 위해서 테헤란로 대로변에 건물을 갖고 있는 회사나 누군가가 어려워서 그걸 내놓을 가능성이 있을까요? 다른 건 다 팔아도 그건 갖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 분들도 갈아타시는 경우가 있나요? 더 큰 걸로? 추가로 사면 샀지 갈아타기는 세금을 내고 우리가 그 다음 거를 대출을 더 해서 사야 되는 거잖아. 1000억짜리를 팔고 1200억짜리 사진 않을 거란 말이야. 적어도 뭐 1500억, 2000억 되는 건 사야 될 거잖아. 그러면 이거를 할 바에는 내가 500억에 샀는데 예를 들어 1000억이 됐어. 그럼 500억이 가치가 높아졌으면 한 2, 300억 하고 내가 지금까지 모았던 돈이랑 합해서 하나 더 사는 경우는 있을 것 같은데 이거를 아예 팔고 그건 참 힘들 것 같은데? 세금이 많잖아. 테헤란로 대로변의 희소성이라는 거는 우리나라에서 이보다 더 좋은 자리라고 누군가가 확실하게 대안을 내세울 수 있는 위치는 없어. 쉽게 말해서 여자들이 에르메스 백을 샀어. 그걸 팔고 더 좋은 백을 산다? 그냥 두고 다른 거 아까 했던 얘기 이렇게 하면 훨씬 더 쉽겠네요. 작은 걸 여러 개 사는 거랑 큰 거 하나 사는 거랑 비교한다고 치면 30만 원짜리 가방 10개랑 300짜리 가방 하나 둘 중에 무조건 골라야 된다. 뭘 고르겠냐 이거죠. 선배. 그쵸. 당연한 거예요. 왜냐면 얘가 시간 지나도 되팔았을 때 가치가 훨씬 높을 거고 얘 들고 다니기 훨씬 더 좋을 거 아니에요. 기본이. 그쵸. 남자분들이라면 아반떼 10대랑 네? 부담돼서 아반떼 한 대 먼저 사보고 그 다음 소나타 사고 그 다음 뭐 사고 나서 난 벤틀리 살 거예요? 아니면 야씨 일단은 이거지 생각하세요. 300만 원짜리 가방은 중고 명품 샵으로 갈 것 같고 싼 건물들은 당근마켓으로 갈 것 그치. 같아요. 이거 30만 원짜리 당근도 잘 안 될 거야. 인기가 없으니까. 근데 잘 생각해보세요. 차 살 때는 왜 부담을 안 느끼고 건물을 살 때는 부담을 느끼냐. 차는 훨씬 더 가격이 낮잖아. 이거는 막 몇백억이잖아. 반대죠. 얘는 가격이 0에 수렴해요. 시간이 지나면. 얘는 투자가 돼서 자산이 불어나는 거잖아요. 얘를 더 크게 해야 돼요. 얘를 더 크게 해요. 당연히 얘를 더 크게 하는 게 훨씬 맞죠. 하나 더 얘기해 드린다면요. 본인이 지금 현금이 한 60억 있다고 칠게요. 그럼 내가 투자를 해서 한 10억을 벌어요. 5년 동안. 10억 적은 돈이 아니죠. 근데 매년 예를 들어서 10억 정도씩 모으는 상황에서 5년 동안 10억이 벌리는 게 당사자한테는 의미가 없어요. 본인 체급에 맞아야 돼요. 재테크도. 이 체급에 맞지 않으면 그 재테크의 흥미를 못 느낍니다. 버는 만큼 내지는 그 이상을 벌려고 재테크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물론 그 기본은 자산 가치를 유지하고 물가 상승률을 적어도 상쇄하고 그리고 나서 자산 가치 상승인데 그것도 내가 버는 거 대비해서 재테크가 돼줘야 돼요. 내가 이렇게 신경 쓰고 이렇게 했는데 이게 요만큼 벌어서 내가 그냥 일하는 게 나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살 수 있는 건물의 규모 중에서 큰 쪽으로 가는 게 훨씬 더 재테크에 도움이 됩니다. 상담 오시는 분들이랑 이런 규모에 대해서 항상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투자 안 해보신 분들은 처음부터 말씀하신 그걸 항상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좀 더 떨쳐낼 수 있는 좀 더 심플한 어떤 게 없을까요? 부담 없는 재테크는 없습니다.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제가 아까 말했잖아요. 리스크는 건물에서 오는 거지 다른 여타 기타 뭐 이런 것들보다 얘가 훨씬 더 크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에서 오는 불안감은 실력에서 온단 말이에요. 저는 그런 거에 대해서 불안감이나 이런 게 전혀 없어요. 그냥 많이 아니까 여기 된다 안 된다를 100% 알고 있으니까 당연히 해야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직 모르고 있으니까 그 부분을 이제 두려워하는 건데 저희를 통해서 하는 분들은 그런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책임지는 그런 구조인 걸 이미 많은 분들이 아시잖아요. 100% 확실해야 제가 하는 성격이고 아니면 안 한다 정도이기 때문에 그런 걱정은 저희와 함께 한다면 뭐 요만큼도 생각 안 해도 됩니다. 네. 스스로 하시는 분들이라면 본인이 그 확신이 들 만큼의 공부나 실력이나 안목을 갖춰야 되겠죠. 그러면 그런 것들은 없어집니다. 예를 들어서 내일 시험 본다고 해. 기분이 어때? 마음 불편할 거 아니야. 매우 불편합니다. 그치? 네. 구구단 시험 볼 거야. 불안해? 안 불안해. 기분이 이상한데. 구구단 시험 본다고 하면 안 불안해. 왜? 다 알고 있으니까. 불안할 게 전혀 없어. 근데 내일 토익 토플 시험 본다면
어떡하지? 이렇게 할 거 아니야. 그치? 확신이라는 건 본인 실력에서 오는 거지 다른 무엇에서 오지도 않아. 구구단 잘하면 구구단 시험 뭐 맨날 봐도 되잖아. 기분이 좋아. 맨날 100점 맞으니까. 제 기분이 그래요. 네,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강남에 건물을 갖고 싶어하는 분들이 궁금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을 얘기했는데요. 뭐 당연히 모든 문제의 핵심은 본인 마음이고 본인 마음을 결정하는 건 실력이고 신뢰고 뭐 안목이고 이런 것들인 거잖아요. 그리고 그거에 맞게만 한다면 저는 뭐 어떤 문제도 안 생길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좋습니다.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고 또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